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매듭 짓기 69페이지의 힘과 그다음에 중력, 그다음에 탄성력, 그다음에 스스로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과 탄성력은 심중의 대표적인 힘인데요. 일단 힘이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force라고 해요. 힘 하면은 대문자 F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란 무엇이냐? 일단 물체의 모양을,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그 다음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모양과 운동 방향,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 모양만 바꿔도 되고요. 운동 방향만 바꿔도 되고요. 빠르기만 바꿔도 되고요. 이 셋 모두 다 바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모양, 방향, 빠르기 등이 변하는 그 원인이 되는 걸 가지고 힘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런 힘의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세요.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죠. 자, 밀가루 반죽을 잡아당기면 쭉 늘어나죠. 자,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모양이 바뀌는 것도 힘의 효과다라고 표현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당구공인데요. 당구공을 이렇게 치면은 당구공이 촥 벌어지거나 옆으로 튕기거나 하죠. 이렇게 공의 빠르기가 변하는 것도 역시 힘의 효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야구공을 치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야구공이 이렇게 쑥 들어간대요. 그래서 야구공 몇 번 치면은 선수들이 그냥 공을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야구공을 야구 방망이로 치면 공의 모양이 찌그러지면서 운동 방향도 바뀌고요. 빠르기도 바뀐대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는 모양, 방향, 빠르기 이 셋의 변화가 크다고 합니다. 자, 이런 힘을 표시할 때는 무엇을 이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힘을 표현할 때는요. 우리가 화살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화살표를 사용해서 힘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화살표를 사용하면 힘의 크기, 방향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공을 발등으로 차고 있죠. 약 한 30도, 45도 간격으로 쫙 차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화살표 표시, 이 화살표 끝의 표시를 보고 방향 알 수 있고요. 시작된 이 발끝의 모습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힘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하는데 각 지점에 이름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내는군요. 그다음 화살표 끝은 힘의 방향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아까 요 신발 발등하고 닿았었죠? 이 부분은 힘이 작용하는 점이다. 그래서 힘의 작용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크기, 방향, 작용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길이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해요. 힘의 크기. 밑줄 그어볼게요. 길이는 힘의 크기다. 그러면 힘이 크면은 길이가 길고 힘의 크기가 작으면 길이가 짧겠죠? 자,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이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겠죠. 자, 화살표가 시작되는 그 지점. 시작되는 지점이 뭐가 돼요? 힘의 작용점이 됩니다. 힘의 작용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살짝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요. 그림은 어떤 힘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요. 방향은 오른쪽이네요 라고 하려고 봤더니 위에 방위 표시가 있죠. 이 방위 표시에서 보면은 숫자 4처럼 생겼는데요. 그 위에 쪽이요. 북쪽이에요. 북쪽. 아래쪽은 남쪽이요. 우리나라 지도 봤을 때
북남, 남북 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끄트머리가 동이에요. 동. 그 다음에 왼쪽 끄트머리가 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강화도는 서해 쪽이죠. 반면에 저기 삼척 같은 데는 동해 쪽이죠. 위로 가면 북한이죠. 밑으로 가면 저기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서남북. 자, 그럼 일단은 방향은 어느 쪽이다? 오른쪽이 아니라 여기 숫자 4처럼 생긴 방위 표시가 있으니까 동쪽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쪽. 만약에 이 방위 표시가 없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오른쪽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여기는 방위 표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눈종이 한 칸이 16톤이었어요. 힘의 크기가 10 하니까 이거 30이죠? 네. 자, 그럼 힘의 크기는 30N이다. 되겠습니까? 30N. 뭐 그다지 어렵지 않네요. 예. 자, 여기 한 칸이면 10이고요. 두 칸이면 20이고요. 세 칸이면 30이고요. 비례식으로 세우면 되죠? 한 칸은 10이니까 세 칸에는 30이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힘 나와 있어요. 중력이죠. 자, 중력이라는 건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그렇구나. 중력,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근데 지구가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어떻게 날 잡아당기지?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지구에서 우리를 잡아당기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구에 붙어있지 못합니다. 예전에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를 떠나가라. 자,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붙어있지 못합니다. 자, 중력은요, 지구가 우리가 이렇게 발붙이고 살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에요. 자, 그런데요, 조금 오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진공은 공기가 없다는 뜻인데요. 진공이면 중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공은 공기가 없는 상태일 뿐이죠. 중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한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또 문제가 나오면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진공 상태인 지구 주변의 우주에서도 지구 중력이 작용한다. 그럼 지표하고 우주하고 어디에서 지구 중력이 더 강할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느끼질 못하죠. 왜냐? 지표에서 발을 떨어뜨려 본 적이 없어요. 자, 요거는요, 지구 중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주에서는요, 조금 약해져요. 더 멀리 가면 점점점 더 약해져요. 그래서 이 지구 중력은요, 지구 중심하고의 거리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중력의 방향은요, 선생님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지구 중심으로 사방팔방에서 끌어잡아 당기고 있습니다. 자, 지구 중심 방향은 연집 방향이다 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연집 방향은요, 지면에 대해서 물체를 매달잖아. 그러면 그 매단 실이 나타내는 수직 방향을 연집 방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지구 위에 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요, 위도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옆으로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거꾸로 이렇게 매달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지구의 중심, 우주의 중심은 다 사람들은 자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중심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서 있고 저 사람들이 잘못 서 있는 거야. 또는 저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다 자기가 제대로 서 있는 겁니다. 자, 입체인 구에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다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해서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지구 중심을 향한다. 누가? 중력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지 표면 근처에서 둥근 공을 가만히 놓으면 여기서 이 둥근 공을 가만히 놓은대요. 그럼 어디로 떨어지겠느냐? 어머, 땅바닥으로 떨어지죠 하면서도 D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땅바닥은 어디예요? C 방향이죠. 그래서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은 어디다? C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원인이 되는 힘이 무엇이냐?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중력이겠죠. 중력. 무엇이다? 중력. 네. 자, 그 다음에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자,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엇이냐? 단위는 뉴턴을 사용한다. 이것이 달라지면 무게가 변한다. 이저울이나 이저울을 이용해서 측정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죠.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요. 우리 무게라고 표현합니다. 무게. 뭐라고 표현한다? 무게. 무게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이 달라지면 물체의 무게가 달라진대요. 이것은 뭘까요? 뭐라고 뜨나 볼까요? 장소가 달라지면 달라진대요. 그랬어. 그랬구나. 예, 무게라는 건요. 장소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값이래요. 자, 그럼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용수철 저울.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뭐가 뜨나 봅시다. 이게 안 뜨고 있어요. 어려운 말인가요? 우리가 몸에 체중을 재는 체중계도 무게를 측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무겁거나 가볍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체마다 작용하는 무엇이 달라서 무엇이 다를까요? 아마 이걸걸요? 그렇죠. 중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에 가서 물체를 들면요. 지표보다 조금 가벼운 듯 해요. 이게 나의 착각인가 진짜인가? 하고 계산을 해보면요. 조금 가벼워져요. 지구 중심에서 산 꼭대기는 그만큼 멀어졌으니까요. 근데 무게가 줄은 거죠. 그 물체의 질량이 바뀐 건 아니에요. 자, 이처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을 뭐라고 하느냐?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양? 질량.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죠. 물체가 가는 고유한 역학적인 양이다 라고요. 자, 그래서요, 요거의 단위로 보니까 킬로그램을 많이 쓴대요. 단위 킬로그램. 킬로그램도 쓰지만 우리 그램도 많이 쓰죠? 그래서 킬로그램과 그램하고의 관계를 보니까 1000배야. 1g의 1000배가 1kg. 자, 그 다음에요. 질량을 측정하는 저울은 뭐가 있더라? 자,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양팔저울. 양팔저울. 양쪽에 팔이 달려있는 것 같아서 양팔저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로도 측정을 하느냐? 윗접시 저울이라는 것도 측정을 합니다. 윗접시 저울. 양쪽에요. 이렇게 접시가 놓여져 있어요. 그냥 생긴 모양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어딜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지구 중심 방향. 자,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엇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하겠죠. 질량에 비례합니다. 중력의 크기 무게고요. 그럼 무게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요 네 가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봤습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은 질량, 단위는 뉴턴을 쓴다 그럼 무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무게, 양팔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하면 질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게는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다. 요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중력의 크기, 요게 무게예요. 중력의 크기, 무게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문제 조그만 거 볼까요? 지구 표면에서 질량 1kg인 물체의 무게는 얼마래요? 약 9.8N이구나. 그래서 이거 초등학교 때는 10N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소수로 나타나면 계산하기 힘들까봐 그냥 이렇게 반올림 해갖고 10N이라 했는데요. 이제 중학생이니까 소수 계산할 수 있겠지 해갖고 조금 더 정확한 값 9.8을 적어줬습니다.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지구 중력이 크게 작용하므로 무엇도 클까요? 그렇죠. 무게도 클 거예요. 질량이 크면 무게도 커집니다. 자, 한번 표를 볼게요. 표는 지구, 달, 화성, 목성. 예, 지구 근처에 있는 행성들이죠. 달은 위성이라고 표현해요. 자,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낸 거래요. 무엇에? 중력에. 지구 표면에서 6kg인 물체를 다른 천체에서 측정할 때 질량하고 무게를 계산하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건이 지구에서 질량 1kg인 물체의 무게는 10N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아까 배웠던 거 기억이 나나요? 무엇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지구에서 6kg이었던 거는요. 어떻게? 달 날아가도 6, 화성으로 가도 6, 목성으로 가도 6.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6이에요. 66666. 자, 그런데 무게는 달라지죠? 자, 무게는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1kg일 때 10이니까 6kg 늘어나면 6 곱하기 10이니까 60이겠네, 이거. 60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달은 지구에서보다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60 곱하기 6분의 1은 10. 위에. 그 다음에요. 화성은 지구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60 곱하기 3분의 1은 3, 2, 6 해서 20밖에 안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와, 목성의 크기 자체가 커서 그런지 2.5배나 된대요. 그러면 60 곱하기 2.5배. 칸 선생님 크게 났죠? 그만큼 숫자가 좀 크다는 얘기예요. 얼마일까요? 150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량이 동일하더라도 지구 중력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지구 중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구에서만 해당되고요. 달에서는 달 중력, 화성에서는 화성 중력, 목성에서는 목성 중력이에요. 그래서 중력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냈다. 하지만 질량이라는 것은 지구에서 재건, 달에서 재건, 화성에서 재건, 목성에서 재건 66666. 근데 중력의 상대적인 크기는 달라집니다. 덩치가 작은 달은 6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덩치가 큰 목성은 지구의 2.5배, 150이나 나간대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힘, 탄성력 들어갈게요. 자, 와, 이 친구 방방 타고 있네요. 이거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네요. 예, 이렇게 점핑을 할 수 있는 이 도구, 트램펠린이군요. 자, 트램펠린에서 사람이 그물망과 용수철의 탄성력을 이용해서 튀어오른대요. 재미있죠? 예. 선생님도 어렸을 때 500원 주고 타봤습니다. 커다란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넓은 트램플린이고요. 아이들이 떨어져서 다칠까봐 양옆에 커다란 그물까지 쳐놨었어요. 그땐 한참 날씬해갖고요. 거기서 제주도 그러고요. 한 바퀴 돌기도 했어요. 믿기지가 않죠? 어쨌든 이런 트램플린, 용수철, 탄성력, 그물망 탄성력을 이용한 거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전거 안장. 자, 이거는 거의 성인용 자전거 같죠? 자, 안장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도로가 매끈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어떤 때는 울퉁, 어떤 때 뿔퉁,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자갈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장 아래에다가 용수철을 달아놓은 거예요.
용수철의 탄성력을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해 준다라고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와, 예, 선수죠. 무슨 선수? 높이뛰기 선수고요. 아마 국가대표일 것 같아요. 장대 높이뛰기 선수는 장대의 탄성력을 이용해서 높이 뛰어오른대요. 그냥 일반 막대기 같았으면 이렇게 되기 전에 뚝 부러졌을 텐데 얘는 탄성이 있어서 쭉 이렇게 휘어졌다가 이 선수가 힘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위로 이 선수를 쭉 들어 올린대요. 자, 이처럼 모양이 변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탄성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탄성. 자,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이에요. 자, 이런 탄성에 의한 힘을 뭐라고 하느냐? 탄성력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탄성력. 자, 그럼 탄성력의 방향은 어떨까요? 탄성력의 방향은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고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한 힘의 방향하고 어떤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 방향.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용수철을 누른다. 요거죠. 요거 누른다. 인형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은 누르는 힘과 어떤 방향? 반대 방향입니다. 무슨 방향? 반대 방향.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자판을 손으로 누르고 있죠. 자판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손을 떼면 다시 올라오고요. 손에 힘을 줘서 누르면 내려가고요. 자, 이와 관련 있는 힘을 써라. 이것도 역시 무슨 힘? 탄성력이 되겠죠. 탄성력. 그럼 이 힘이 작용하는 예를 두 가지 서술하시오. 뭐 그냥 이거 해도 돼요. 용수철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뭐 이런 거 해도 되는데, 자, 또 다른 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뭐라고 돼 있나? 아, 활시위를 당겨 활을 쏜다. 이것도 활시위의 탄성력을 이용한 거고요. 또 뭐가 있나 볼게요. 농구를 한다. 이때 농구공이 바닥에서 통통통 튀죠? 이것도 공의 탄성력 이용한 거죠. 근데 여기 되게 기네요. 뭘까요? 아, 높이뛰기를 할 때 장대를 이용한다. 이거는 아까 그림에서 봤죠? 자, 활시를 당긴다, 농구를 한다도 무엇에 해당된다? 탄성력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이 탄성력의 크기는 무엇이 클수록 커질까요? 탄성체 당연히 탄성이 커질수록이겠죠? 탄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변형이래요. 어머나 창피해라. 탄성이 아니라 변형이 커질수록 탄성체의 크기가 크대요. 탄성력의 크기가 크다. 이건 맞겠지. 맞습니다. 탄성력의 크기는 변형이 클수록 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용수철이 탄성체의 대표적인 거니까 한번 볼게요.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대요. 뭐 어떻게 측정하느냐? 늘어난 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중의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빼주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의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뺀 그만큼이 그 물체의 무게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값을 가지고 한번 표가 아니죠. 이 그래프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가로축은 추의 무게 뉴턴이고요. 세로축은 늘어난 길이 센티미터고요. 그래서 점을 찍는 거야. 0일 때 0이겠죠? 추의 무게가 1뉴턴일 때 1cm래요. 2뉴턴일 때 2cm, 3뉴턴일 때 3cm. 아니네요. 조금 다르네요. 어쨌든 늘어나는 게 이렇게 쭉 증가하는 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가까운 선끼리 쭉 연결하면 이런 모습이 나온대요. 자, 모는 종이에 찍은 점에 가장 가까운 점끼리 직선을 그는다. 이렇게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는 걸 내삽이라 그래. 내삽, 삽삽삽. 그 다음에 점 바깥체를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걸 외삽이라고 표현합니다. 내삽과 외삽을 통해서 그래프를 완성한 거예요. 자, 요
교과서에도 그림 봤을 거예요. 자, 원래 길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추 하나 1N짜리 매달았더니 1cm 늘어났고 2N 2cm 늘어났고 3N 3cm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의 개수를 1개, 2개, 3개로 늘리면 추 전체 무게가 2배, 3배가 되므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도 2배, 3배가 된다. 결국은 용수철 늘어난 길이는 추의 무게에 뭐한다? 비례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한다? 비례한다. 아, 늘어난 길이는 무게에 비례하는구나. 이처럼 탄성체를 이용해서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에는 뭐가 있다? 용수철 저울, 손저울, 체중계 등 다양한 저울이 있습니다. 탄성체를 이용했죠. 자, 그럼 한번 요 문제까지 풀어볼까요? 그림과 같이 용수철에 추를 매달았더니 용수철이 늘어났대요. 이때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현하세요. 어머, 얼만가 구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방향만 표시하려네. 자, 이렇게 붙어있던 걸 아래로 쭉 잡아당겼어요. 자, 이건 추의 무게 때문에, 추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그럼 이때 탄성력의 방향은 힘의 방향하고 반대겠죠. 그럼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위로 가야겠죠. 자, 읽어봅니다. 용수철에 추를 매달면 추의 무게에 의해 용수철이 어디로? 그렇지. 아래로 늘어납니다. 이때 탄성력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방향인 어디로? 위로 작용하겠죠. 위로. 되겠습니까? 예, 요까지 하고요. 조금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